첼시와 리버풀의 빅매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리버풀 팬, 첼시 팬이군요. 싸우자는 거. 근데 모자는 또 파란색이네. 텍사스네. 그러네. 뭐야? 아무튼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네. 예상 라인업 보시면요, 일단 가장 놀라운 건 첼시예요. 너무 부상자가 많습니다. 맞아. 자, 부상으로 빠질 선수들 티아고 실바, 벤치렐, 니스 제임스. 니스 제임스가 또 그 지 주중 이 브라이튼전 때 너무 햄스트링 쪽에 맞아요. 고통을 심하게 맞아요. 느끼면서 옷발을 나갔는데 짚고 나갔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니스 제임스도 한동안 경기에서 못 나서지 않을까. 풀백 난리 났죠 지금. 진짜 난리 났어요. 네. 큰일 났습니다 진짜. 그리고 의심 단계에 있는 선수들, 지난 브라이튼전에 허리 쪽 통증을 느끼고 빠진 크리스텐센, 롭터치크가 있고 코로나로 여전히 베르너가 못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네,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리버풀은 아드리안, 네서니엘 필립스, 하비 엘리엇, 그리고 디보크 오리기. 딱 여기까지는 사실 주전 그건 자원은 아니죠? 네, 예.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오리기. 왜냐면 오리기까지 없으면 서브로 쓸만한 공격 차원이 아예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쉽고, 로버슨이 징계로 빠집니다. 맞습니다. 네, 토트넘전 퇴장 징계고, 만약에 리즈전을 치렀으면 이 경기에서 복귀하는 건데 리즈전이 그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이번 레스터전 그리고 이번 첼시전 이렇게 두 경기 로버슨이 못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의심 단계에 있는 선수들, 티아고 알칸타라가 후연 사진이 아직도 안 찍히고 있대요. 아직도? 네, 그리고 후연 사진에서는 알리송도 안 찍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알리송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아마 좀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미나미노도 후연 사진이 없어서 미나미노, 티아고, 알리송 이렇게 해서 의심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알리송 안 나오고 아드리안 부상이면은 켈러. 근데 켈러가 잘해요. 지난번에 그때 네. 리그컵 때 나왔죠. 켈러는 별 걱정이 안 됩니다. 진짜 승부차기 잘하고. 맞고 했었지. 맞다. 그렇죠. 그래서 예상 라인업을 보면 첼시는 일단 찰로바가 센터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플리식의 오른쪽 윙백, 알론소의 왼쪽 윙백, 이외에는 뭐 오도이가 윙백을 뛰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경우가 있는데, 오도이를 리버풀전에 윙백으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2선으로 그리고 중용이 많이 되어 왔었고, 오른쪽 윙백에 플리식을 지난번처럼 이제 후반전처럼 쓰지 않을까. 네, 이번에도. 물론 이제 플리식도 불만족스럽지만, 그렇죠. 오도이도 나왔을 때 폼이 윙백에선 되게 안 좋을 뿐더러 수비력도 의문부호가 나와서 네. 그렇다고 이 선에 둔다고 최근에 오도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브랜트포드전 이 카라바오컵 때는 우측 윙백으로 이제 그 사비에르 사이먼스라고 그렇죠. 유스 선수를 이제 콜업해서 썼었죠. 근데 냉정히 말해서 폼은 좀 별로였습니다. 어린 선수를 바로 쓰기는 좀 부담이 그리고 있고. 리버풀이잖아. 맞아요. 리버풀은 이렇게 예상 라인업을 준비했는데, 티아고 자리를 또 한번 체인벌린이 대체하지 않을까. 만약에 뭐 케이타가 들어온다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마네, 조타, 살라의 3톱, 그리고 마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마팁이 뭐 주중 주말 경기 때 한 경기 정도는 왠지 예외를 좀 해주지 않을까, 약간 안배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코나테 선발을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팁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반다이크 코나테 조합인 거죠. 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이션스컵 이전의 양 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첼시는 곧 맨디가 이제 빠질 예정이고요. 그렇죠. 이 자리에 케파가 슝 하고 들어옵니다. 자, 리버풀 마네, 살라, 케이타가 이제 이탈합니다. 자, 이 선수들 빠지고 들어올 선수 오리기, 미나미노, 그리고 이제 챔버린이 계속 좀 꾸준하게 맞아요. 뛰고. 윙으로 나와야 되겠 뭐 그런 상황이겠죠. 조타만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피르미노도 피르미노 있구나, 맞다. 근데 피르미노가 나와도 뭐 존재감이 제로입니다. 맞아.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은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 자, 첼시의 걱정거리 보겠습니다. 팀 스쿼드의 붕괴, 특히 수비인데 맞습니다. 요즘 투엘 감독 보면 너무 진짜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냥 투엘 감독 인터뷰하는 것만 봐도 좀 힘에 붙인다는 느낌을 네. 받아요. 특히 이제 윙백 쪽 보면 리스템스 부상이고, 벤치렐은 작년 시즌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론소 나왔을 때 우리가 이 갭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봤잖아요, 경기를 통해서. 좌측 윙백이 이런 상황인데 우측에서 야 괜찮아, 그래 우리 리스템스 있잖아 했는데 리스템스도 부상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 7엘 리제 부상으로 윙백 비상, 티아고 실바, 크리스텐센의 부상으로 센터백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다 부상이에요. 지금. 네. 알론소가 살라를 막아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플리식이 예상대로 나온다, 그럼 플리식이 마네를 막아야 됩니다. 이 부담이 좀 있고, 찰로바도 제가 볼 땐 부담이에요. 요즘에 찰로바도 잔부상을 안고 뛰어서 그런지 센터백으로 나올 때 박스안 경합이나 선수를 좀 파악하는 이 시야가 좀 아쉬울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브라이튼전 실점 장면 때도 사실 저는 찰로바의 책임도 꽤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찰로바가 최근 나왔던 경기들, 빌라전에는 또 마킨스한테 많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함이 있고, 근데도 찰로바가 백시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보일 수 있는 가운데 센터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네,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부상자 빼고 나면 딱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티아고 실바랑 저 크리스텐센의 이탈이 그래서 아쉽고, 만약에 크리스텐센이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괜찮다면 꼭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저 리버풀전의 상황. 그 정도로 수비가 무너져 있고요. 반대로 리버풀은 공격진의 폼, 화력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가 토트넘전에 이어서 지난 레스터전까지 두 경기 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막혔죠. 네, 공격 포인트가 없었고,
당연히 이제 상대하는 팀들도 견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디오 마네도 레스터전에 진짜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복이 근데 심한 선수여서 안 좋은 경기 한번 딱 바닥을 찍잖아요. 그럼 그 다음 경기 때는 조금 올라올 때도 있어요. 마네가 이 업다운이 되게 큰 편이라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왠지 조금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되고, 페르미노는 부상 복귀하고 지금 존재감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진에 이제 마네, 조타, 살라가 만약에 막혀요. 그러면 변화를 줄 만한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오리기가 좀 해줬었던 역할인데 근데 오리기도 이제 못 나오니까. 그렇죠. 부상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게다가 미나미노까지 어쩌면 몸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매우 지금 암담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티아고가 없으면 리버풀도 확실히 중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티아고가 있을 때는 중원에서 더 빠르게 볼도 돌리고 간수도 잘 되고 빌드업 왼쪽 라인 훨씬 더 유리하게 풀리거든요. 근데 티아고가 없으면 왼쪽에 이 유기적인 어떤 연계가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볼을 주고 전개하고 전환하는 속도 자체가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티아고가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이번에도 리버풀한테 전력상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클롭 감독의 2-3-5에 가까운 올 시즌 전술. 네. 정말 살라를 잘 살려냈고 그쵸. 아놀드를 잘 살려냈고 오른쪽을. 핸더슨을 잘 썼고 매우 좋은 전술이었죠. 근데 이 2-3-5 전술도 이제는 좀 간파된 느낌이 있습니다. 토트넘도 그렇고 레스터도 그렇고 5-3-2에 가깝게 수비를 써서 1대1로 아예 대치를 하니까 리버풀도 이 수비 전술에는 좀 고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 리버풀도 요즘에 경기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 경기를 앞두고 분명 불안하게 느낄 만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첼시가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약간 선수비 후역수비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윙백 알론소로 살라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리디거가 살라 막으려고 넓게 가다 보면 가운데 공간이 비는데 그 공간을 핸더슨이 야금야금 받아먹을 거예요. 그러면 첼시 입장에서 큰일이 나니까 웬만하면 라인을 내리는 게 첼시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첼시 입장에서는 중원을 3미들로 좀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좌측 라인 지금 불안감이 있어요. 알론소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제대로 되지 않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그걸 리디거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중앙 미드필더의 직원이 좀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앙으로 딱 시선을 옮겨보죠. 쓸 선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야. 그게 문제였어요. 조르지뉴 캉테 그래 오케이. 그래, 그 이거는 둘은 뭐 오케이야. 역할 분담이나 뭐 전체적인 시너지로는 전 좋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를 뭐 사울이 잘했다라고 한다면 사울을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를 하면서 수비 뒷공간 커버도 맡길 수가 있을 테지만 근데 제가 볼 땐 코바치치 넣어서 그러니까 3-5-2 하면 될 것 같아요. 코바치치는 네. 코바치치는 폼이 좋잖아. 그래도. 폼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코바치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3미들이 구성된다고 하면은 코바치치, 조르지뉴, 캉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겠죠. 나와야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도 덕현이 형 말씀대로 3-5-2 전술을 쓰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전방에 루카쿠 마운트 두고. 네. 이러면 저도 5-3-2 전술을 쓸 때 코바치치를 넣어서 대응하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좀 공감이 가고. 역시 첼시 팬. 예. 대한민국 첼시 넘버원 팬 장지현 위원님. 네. 역시. 예. 넘버원 팬은 지현 위원님이지. 네. 오랫동안 봐주셨으니까 그럼, 블리트 그렇죠. 때도 보셨고요. 장지현 화이팅. 네. 그래서 윙백의 뒷공간 문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수비 후역습 구상을 네. 하고 리디거와 살라의 1대1 웬만하면 둘이 많이 붙는 게 나아요. 살라도 요즘에 엄청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 조금 오히려 있는 것 같아. 리디거가 우리 고점이죠. 리디거가 좋죠. 맞아요. 폼을. 리디거는 일정하게 쭉 잘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리디거가 어쩌면 살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되고요. 저 정현이 형 말씀 듣고 진짜 3-5-2 코바치치 넣어서 여기에 좀 타려고 생각을 우리가 지금 뭔가 딱 맞은 것 같처럼. 네. 이거구나. 이거다. 이거 네. 투엘이 들었어야 된다. 투에 이거 이스타 프리뷰 보면은 야 하면서 이거 박수. 그래. 이게 프리뷰가 라인업 짜기 전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즌들이 매기는 건가? 아니 진짜요. 진짜 이거다 이 투엘이 생각 들었어. 황도균한테 배워야 돼. 그러니까요. 역시. FM 첼시 감독님. 네, 무관으로 사임했죠. 네. 홀란드 들어가 무관했죠. 네. 홀란드를 데려왔는데. 네. 예. 자, 다음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이 이기려면 강한 압박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레스터전에 부진했던 이유는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 압박의 제로 때문에 압박이 아예 없었어요 그 경기. 그래서 그렇다고 봤는데 압박을 통해서 첼시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상대 수비에 피로감을 안기면 리버풀이 가능성이 크게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점이 있는데 일단 반다이크가 있는 리버풀의 센터백진 네. 아무래도 첼시보다 훨씬 단단하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네. 첼시는 지금 수비 쪽이 붕괴가 됐기 또 때문에 코나테가 더 못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팁이 나와도 마팁도 매우 잘하고 반다이크 없으면은 리드해주는 선수가 없어서 좀 불안할 때가 있는데 반다이크 있으면 다 리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버풀은 일단 뒷문이 첼시보다는 이 경기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네. 이 생각이 들고 첼시보다 하루를 더 쉬었고요. 리즈전이 최근에 취소가 되면서 선수들의 체력이 일정 취소 없이 쭉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첼시보다는 좀 낫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리버풀의 체력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레스터전 조이전이었다는 걸 클롭 감독과 선수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거 각성하고 와야 돼요. 재무장해야지. 왜냐면 그 경기가 진짜 매우 실망스러웠던 경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재무장이 된다면 충분히 첼시 원정에서도 리버풀이 강한 압박으로 맞설 수 있고, 그러면 수비가 불안한 첼시 그리고 올 시즌 강한 압박을 만났을 때 조금 고전하는 경기들이 그치. 맨시티전이나 뭐 제니트전처럼 뭐 유벤투스전도 그랬었고. 유벤투스전도 그랬고요. 예. 그런 경기들처럼 강한 압박을 만났을 때 조금 고전하는 경기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리버풀은 강한 압박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웃겼죠. 사실 저는 레스터 리버풀 카라바오에서 만났을 때는 라인업 보고 이건 레스터가 그래도 자꾸 그리고 올라갈 스코어 거다. 초반에 기록할 때만 3대 1 까지 하더라도 갔지. 아 이거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리버풀이 뭐. 이겼고. 그러니까. 근데 레스터 리버풀이 리그에서 만났을 때 이건 야 리버풀이 레스터 원사이드하게. 야 레스터 틸레망스도 안 쓰고 야 이거 그냥 수비 뒤에서 하다가 골 먹고 지겠네 했는데 근데 레스터가 이겼어. 어. 이걸. 예. 그런 좀 놀라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은 이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첼시는 역시 어떻게 탈압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탈압박을 위해서 코바치치가 필요할 수 있다. 코바치치 루카쿠의 코바쿠 라인을 한번 또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코바쿠. 네, 자 맞대결 기록을 보겠습니다. 첼시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리버풀하고 아, 똑같네. 기준은 똑같네요. 동률. 5경기. 근데 리버풀 기준으로 최근 리그 첼시 원정 3경기 무패입니다. 2승 1무네요. 네. 그렇구나. 아주 좋네. 이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리버풀은 덤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자체는. 2022년에 펼쳐지는 경기니까요. 네. 새해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뭐야? 빨간 걸 쓰고 있고 아 그러나요? 미국 자본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 그 텍사스? 기아 타이거즈 그 빨간 쓰고 왔어야지.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하면 빨간색으로 죄송합니다. 안 되는 네. 컨디션이 오늘 좋아 보여.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죠. 이제 28살이에요? 7살 일곱 되는 살이죠. 거죠. 7살이 돼요? 음. 96년생이라서. 그렇죠. 그렇군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고맙습니다. 전성기 나이. 그렇지. 전성기 나이. 27살. 와, 27살 때 뭐 했죠? 27살이면은 몇 년 전이야? 그때 스포티비 들어갔을걸요 아마? 나는 27때 해설을 처음 시작했어요. 야, 저 그런가? 형을 처음 봤을 때 나이로 내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그러면 진짜 그렇구나. 오래. 야, 그때 21살이었어. 나 처음 봤을 때. 진짜 완전 진짜 애새끼였죠. 그때 이제 싸대 한 대씩 때리고 교육을 맞아요. 시켰어야 되는데. 네,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아. 얌전하게 키워줬어요. 네. 맞아. 그때 제가 형철이 처음 만났을 때가 21살 때였고. 맞아요. 그치. 27살 때 그때 처음 본 거고. 형은 이제 20 그때 난 그때 29 29. 뭐 이때 때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 추억인가요? 추억이죠. 그때 우리 셋 다 힘들었는데 진짜.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본 게 아주 좋은 추억이지 않나. 맞습니다. 맞아요. 예. 야,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막내가 전데 27이니까 좀 그런 놀라움이. 성우가 있네요. 막내죠. 성우도 막내고 저도 당신은 막내지. 이제 생일이 빠르잖아요. 아 그런 거 안 따져요. 저도 네. 27, 성우도 27. 그래. 그리고 시우도 27. 네. 아 시우도 27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27이 3명이에요. 96년생인데 좀 버러적 머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96년에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있었는가? 걸까? 그러니까요. 네. 네.